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리우스에서 과학고 물리를 담당하고 있는 곽승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설명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학고의 장점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들어가려고 하면 절차가 있겠죠. 입학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어, 시리우스에서 이번 1월에 개강하는 프로그램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저희 과학부 프로그램의 차별점과 겨울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왜 과학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이과 쪽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과학고가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카프 GDU라고 하는 대학교들이 있죠. 여기 이공계에서의 좋은 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을 보면 여기에 등록자 수를 보면 네,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건 한국과학영재학교이기는 하네요. 그 이후에 바로 들어갈 것들이 저희 아이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한성과학고나 세종과학고 그리고 경기북과학고 이렇게가 그 다음 순위들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과학을 좋아하고 이제 과학 쪽으로 장래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과학고로 가는 게 조금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보시면 두 번째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지금 고교 학점제 등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과학고의 경우에는 이미 이런 학점제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오래전부터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물리 과목을 어떻게 듣느냐, 혹은 화학을 어떻게 듣느냐, 이런 이공계 과목이다라고 하면 선택의 폭이 과학고가 훨씬 더 유리하고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 같은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설된 과목 자체가 적을 수도 있고 그 학교의 재량에 따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과학 쪽에 선생님들이 모두 계시고 유능하신 선생님들이 항상 과목을 개설하고 계셨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오랜 노하우들이 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통 두 번째로 또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학점제뿐만 아니라 조기 졸업이나 조기 진학이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1학년 갔을 때 성적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조기 졸업이나 혹은 조기 진학에 길이 열려 있다. 그래서 2학년만 마치고도 대학에 갈 수가 있다. 이거는 영재고 대비도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교과 과정을 보시면 네, 교과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물리학 2나 화학 2, 네, 이게 교과명이 바뀌긴 했는데 이게 24년 세종 과학고 교육 과정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물리학 2나 이렇게 네, 화학 2,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런 것들이 모두 개설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심지어 3학년에 갔을 때는 3학년 조기 졸업이나 조기 진학을 하지 않고 3학년에 간다라고 하면 AP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AP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해주는 과목을 고등학교 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과학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교 학점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장점을 얻고 다양한 활동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모집 경쟁률도 세종과학고든 한성과학고든 비슷한데요. 세종과학고 같은 경우에 매년 경쟁률을 보시면 이렇게 네, 4.5대 1 정도를 매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한성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적은 편이죠. 그래서 5대1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매년 조금씩 차이들이 있긴 한데 매년 같은 이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북 같은 경우에는 어, 워낙에 정원이 작고 이제 지역이 넓다 보니까 대략 한 10대1 정도
이렇게 매년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시 절차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시리우스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그리고 겨울방학에 우리가 진행하는 특강, 이번에 개강하는 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지금 개강반의 일정은 이렇고요. 지금 27학년도 개강일이 지금 1월 4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4일 일요일에 개강을 하는 거고, 방학 기간 동안에는 네, 1월 수요일에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일요일에 있는 정규반이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1월 7일부터 시작하는 수요일에는 특강반이 7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둘 다 들어야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 자체가 여기 적혀 있듯이, 네, 이 과정 자체가 저희 전체 일정에서 볼 때 왜 필요한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 저희가 7월 파이널로 가서 일정을 조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7월로 가시면, 네, 뒤에는, 요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7월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에 저희가 필요한 거는 1차 서류, 그리고 1차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아이들이 출석 면담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출석 면담 이후에 2차 소집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류는 교사용 추천서, 그리고 생기부,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요게 저희 7월부터 진행이 될 거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4월, 5월 중에 한번 저희가 설명을 한 번 더 갖고 파이널 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필요한 첫 번째 서류는 첫 번째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천서인데요. 추천서의 경우에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여기 있는 문항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에 최우수의 모두가 체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려면 저희 학생들이 지금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학교 생활을 좀 올바르게 해줘야 되겠다. 물론 지금도 잘 하고 있겠지만 아이들이한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나중에 3학년 때 선생님들 말씀드릴 건데, 이 추천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기술해 주세요. 이런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능하면 수학, 과학, 동아리 등 활동을 해서 선생님들과 좀 관계를 맺어두는 것이 선생님들께서도 좀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기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인정 없이 하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출결 같은 것들이 조금 해이해지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데, 어, 저희가 작년이나 이렇게 재작년이나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아이들이 괜찮고 잘하는 친구인데도 종종 어려운 경우가 이렇게 비인정이 조금 눈에 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 여기에 모두 최우수를 체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독서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독서록이 매년 적어도 10권 이상은 기록이 되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게 서류를 제출을 하실 때 조금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내신은 수과학은 최소한 모두 A를 맞도록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저희가 서류 제출에서 중요한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학에 그러면 B가 있으면 안 되나요? A가 아닌 게 있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량적으로 보이는 값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릴 것들은 정성적인 평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독서록이나 내신 그리고 선생님들이 제출해 주시는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으로 바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챙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출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학생들에게 어, 출석 면담의 기회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30분 동안 면담 시간이 주어지고요.
경기 북 같은 경우에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30분 동안 저희가 면담 시간이 주어지고 그때 수학, 과학 그리고 인성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은 선생님들이 수학, 과학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고 자소서하고 생기부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 내용 그리고 생기부에 나와 있는 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조금 파이널 때 많이 보게 될 중등 개념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자소서에 대해서 개인별로 저희가 나중에 저희 파이널 때 가면은 전부 다 준비를 할 거고요. 아이들별로 자소서가 있고 자소에서의 예상 질문이 뭐다라는 걸 개인별로 다 볼 거고 그리고 생기부에 있는 세특 같은 경우에도 개인별로 문제들을 저희가 예상 문제들을 만들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것들을 물어보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등 개념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중등 개념의 다양한 영역들이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과학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많은 기출 문항들이 쌓여 있고 아이들이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또 정제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과학에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부 다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음, 어, 중요한 건 요거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파이널 때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자습 시간에 저희가 아이들에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 저녁마다 지금도 자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자습이 필수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자습을 필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널 때는 이 자습을 계속 하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는 습관을, 그 시간에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개념 없도록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파이널 때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차를 통과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2차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소집 면접 때는 이제 창의적 문제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중학 과정을 바탕으로 돼 있는 수학 과학의 창의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요. 답변 준비 시간이 30분, 그리고 발표하는 시간이 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1차에 비해서 본인이 말하는 시간이 짧은 편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수학, 과학, 그리고 과학 간의 혹은 수학, 과학 간의 융합 문제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말하자면 세 문제, 인성 한 문제, 그리고 과학 각 과목별로 네 문제 정도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올해 나왔던 과학 분야에서의 소집 면접 문항인데요. 어, 예년에 비해서 조금은 더 난이도가 있어졌다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저희 학생들이 복기를 해준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항들로 되어 있고 이 문항들을 우리가 하나씩 다 지금 3월 때나 파이널 때 저희가 다 풀어주고 있다. 이것들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 시리우스에서는 어떤 입시 준비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실행을 해 갈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차에서는 아까 제가 교사 추천서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리고 생기부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소서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보통 이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저희가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하면 자기의 좀 특별한 점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자소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탐구 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던 학습 경험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요걸 대비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아이들이 과학이나 수학에 대한 능력을 키워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용 자체는 중등 내용을 물어보고 중등 내용의 실험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자기소개서 있는 경우는 그 범위 자체가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저희 전람회나 뭐 이런 것처럼 되게 화려하게 하는 건 아니고
있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기는 한데 그렇다면 본인 학생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요 주제들도 아이들과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저희가 1월 과정에서 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출석 면담에서는 중등 개념을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중등 개념에서 예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과학에서의 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정말로 질문이 요겁니다. 과학에서 힘이 뭐냐? 그건 모든 교과서에 다 똑같이 적혀 있거든요. 어떻게? 물체 운동 상태나 모양을 바꾸는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중등에 나와 있는 거죠. 저희가 파이널 때 많이 연습을 시킬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제가 10년 전에 가르쳤던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가 어, 네, 10년 전이니까 이제 대학원생인데요. 이 친구가 되게 잘했던 친구라서 제가 한번 물어봤죠. 야, 과학의 셈이 뭐냐? 그러니까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잘하는 친구에서. 물체 운동 상태나 모양을 바꾸는 원인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운동 상태는 그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고, 그 다음에 뭐, 모양을 바꾸는 건 후계 법칙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내용 자체는 고등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 선행을 한다는 것이 물론 과학에 대한 능력을 키워놓는 것도 있지만 요거 자체의 답변을 하는 것도 중등에서 나오는 내용 답변 하나하나가 사실 고등 과정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탄탄하게 준비하고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지금 저희가 1월에 개강하는 반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차 소집 면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창의적인 문제고요. 이 경우에는 어, 사실 서술 평가라고 하지만 지필 평가에 가까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저희가 3월에 심화 문제를 풀면서 이러한 유형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연습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3월, 6월에는 또 창의적 과학 문제 풀이가 과제에 조금씩 포함이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이 1월반을 저희 학생들이 수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교육 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일반 교육하고는 다르게, 다른 고등학교하고는 다르게 1학년 때 보시면 과학 심화나 혹은 네, 고급 과목에 뭐가 있냐면요. 네, 물리학 2나 화학 2가 있습니다.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 필수로 빠르게 끝내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고급 물리 쪽을 듣게 되죠. 이렇게 2학년 보시면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어,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좋은 과학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요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정말로 중등 과정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가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파이널이 끝나고 나면 저희 반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미 학원에서 그 합격자 반을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뭐 대치동에서 오랫동안 그 과학고 내신과 합격자 반을 운영하셨던 선생님들을 모셔서 저희 반 학생들은 합격되고 나면 합격자 반을 학원에서 쭉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는 지금 1월부터 6월까지는 아이들의 과학 능력을 키워놓는 단계다. 저희가 7월부터는 더 이상 선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등 답변 준비 네, 면접 대비하고 자소서 하는 걸로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아이들이 선행을 하고 과학, 수학에 대한 능력을 키워놓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과학고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일단 첫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통합과학에 대한 질문인데요.
통합과학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저는 이 두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이 두 그림을 보면 이게 음, 마치 저희 뭐 기출문제하고 하나는 기출문제고 하나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기출로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보여드릴 때 그림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는 물리학 2에 있던 문제를 가져왔고요. 하나는 통합과학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 1이 아니라 물리학 2거든요. 그 물리학 1을 배우고 나서야 이전으로 치면 네, 이전 교과로 치면 물리학 1을 듣고 나서야 들을 수 있는 내용인데 비슷한 문제가 통합과학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수준 자체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요 과정을 통합과학을 선행 저희가 물리학 1, 2를 듣기 위한 물리학 1을 듣기 위한 선행 과정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과학은 굉장히 장점이 많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꼭 들어야 되는 나중에 수능이나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과목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고등 물화생지를 위한 선행 과목이라고 보실 수는 없다라고 종종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네 가지 과, 과목이 전부 통합되어서 나타나고요.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혹시 우리 아이들이 잘못 배운다면 단순한 암기나 기본 개념에 대한 오개념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한 분야에 대한 문제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과학고 대비반에서는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저희 그 1월에서 6월까지 코스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통합과학을 들으시면 오히려 아이들이 이제 논리적인 전개나 과학에 대한 이해가 바른 상태에서 통합과학을 대비할 수가 있다. 저희가 3학년 학생이라고 하면 통합과학을 그냥 추천을 드립니다. 당장 내년에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과학고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학원에서 학원 모든 커리큘럼에서 영과고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기간이 충분히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물화생지를 먼저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통합과학은 정리하는 수준으로 보는 것이 낫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고 반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기본 개념부터 논리적인 순서로 전개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기출에서도 나오듯이 4개 과목의 융합 문제 풀이도 저희가 통합과학의 장점일 수 있는 그것들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2022학년도 전에 물리 1, 2, 화학 1, 2라고 많이 들으셨던 내용들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 과학 탐구 영역 이전 변경 전 과학 탐구 영역에서 봤을 때는 어, 다양한 영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은 현대물리나 혹은 뭐 상대성 이론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음, 기술공학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 과학고 대비다라고 하셨을 때는 조금 미뤄두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입시 준비하고 최종적으로 가서 잘 하기 위한 건데 이제 입시 준비를 위해서는 먼저 중등과학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을 탄탄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물리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는 저도 물리과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이긴 하지만 중등과학하고 연과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나중으로 미뤄두시고 제 합격자 반에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이오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기술공학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다루지를 않을 겁니다. 불화생지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은 혹은 단순 암기로 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루지가 않을 건데 기억해 보면 제가 다이오드를 배우긴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중학교 기술 가정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물론 물리의 응용이라고 다 배우고 나서 응용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단순한 암기 쪽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 내용 자체는 일반적인 저희가 뭐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저희가 그 흔히 얘기하는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신 준비용으로 나중으로 조금 빼놓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그
수능에 나오는 문제, 수능 유형들의 문제, 혹은 과학 탐구 영역들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개념,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왜라고 질문하고 스스로 답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고의 입시의 준비에 필요한 내용들만 선행적으로 진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물리 1, 2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보다 혹은 화학 1, 2라고 말씀드리는데 생각보다 기간이 짧은 편에 속하기는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런 내용들은 조금 빠져 있다. 하지만 뭐 전부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양이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주제하고 심화 제가 물리만 들고 왔는데 이 여기에 있는 저희가 빠지게 되는 내용 자체는 오히려 조금 적고요. 이 내용 자체는 나중에 이후에 저희가 합격자 반이나 여기서 충분히 한두 주 정도로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현대물리나 이런 부분은 좀 그래서 나중에 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오히려 저희가 추가로 더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리 1, 2, 화학 1, 2 순서가 아니라 저희는 논리적인 순서로 나가는데요. 이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나갈 때만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더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뭐 중등에서 조금 더 심화되고 고등에서는 안 나오고 더 심화할 수 있는 내용 자체는 저희가 더 커버를 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냥 단순히 이제 고등 선행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과학고 입시에 준비되는 내용까지 그 아이들에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논리적인 순서로 나가고 그리고 필요한 내용, 곧 과학고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신 준비 잘 하셔야 되고요. 지금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서로 길년의 열꼭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 올바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요 선행 과정을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1월, 2월 같은 경우엔 물화생지 기본 개념을 전체 저희가 특강까지 포함해서 이 위에 정규반은 일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요 반은 3월, 6월까지 계속 이어지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월, 2월 동안에는 특별히 수요일에 겨울 특강이 있다. 네, 우리 아이들은 이걸 꼭 들어줘야 된다.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저희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다루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꼭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왜냐고 질문할 수 있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 내용 자체는 뭐냐면 중등 과정입니다. 이게 제가 중등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일에 대한 정의거든요.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중등에 나와 있는데 왜인지는 사실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파이널 때 가면 이 정의를 그냥 외우는 거죠, 아이들이. 근데 제대로 배워뒀다라고 하면 이게 고등학교 때 다시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녀석을 왜 이렇게 정의한다 라고 하는 게 물리 원 과정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리학 과정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아이가 배우고 고등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입시까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선생님들이 노트 정리를 해주셔서 암기를 잘 시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학원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강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이 저, 음, 원래는 보강을 위해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모두 녹음이 되고 있고요. 전자 칠판을 사용해서 모두 내용이 녹음이 되고 있고 그 내용 자체가 인터넷 사이트에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이들이 언제든지 복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내가 모르고 있거나 어려운 내용이 있을 때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모두 이렇게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단순히 저희 과제뿐만 아니라 지금 내신 준비할 때도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각 과목 선생님들에게 모두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 내용 자체를 선생님들이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오픈 채팅 같은 건 아무래도 문자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죠. 뭘 보내고 할 때 아무로 말로 하는 거랑은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클리닉 시간이 존재해서요. 물리나 화학, 생물, 지학 같은 경우에 클리닉 시간이 있어서 이 시간에 아이들과 약속을 잡아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함께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린 걸 잊었네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습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필요한 대비를 아이들의 그 시간을 자습 시간에 공부한다라고 하는 버릇을 키워놓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방학에 진행하는 일정이고요. 2월부터 저희가 1월 4일부터 개강을 하게 될 거고 1월 4일 일요일 정규반이 있습니다. 정규반은 일요일에 진행이 되고 물리학, 지구과학, 그 다음에 화학, 생명과학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오후 1시 반부터 일요일 오후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3월, 6월로 넘어가도 계속 진행되는 정규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규반 시간이고,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또 방학 동안에 들어야 되는 방학 특강이 있는데, 방학 특강은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필수 특강은 수요일 9시부터 수요일 5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요. 지구과학, 그다음에 생명과학, 그다음에 화학, 물리학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개강반의 대상 학생은 첫 번째로 과학고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면 될 것 같고요. 중등 과학까지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시작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등과정의 선행을 원하는 학생들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용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화생지에서 고등 선행 내용을 보게 될 거고요. 1월, 2월에는 기본, 3월, 6월에는 심화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보통 요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기존에 많이 배우시던 걸로 물리학, 혹은 물리학 1, 2, 화학 1, 2가 언제 듣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커버하는 내용 자체는 대부분을 커버하게 되고요. 일부 단순 암기나 혹은 기술공학적인 내용들은 조금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과학고반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학원의 커리큘럼이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물리학 1, 2가 나눠져 있고 화학 1, 2가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요. 논리적인 순서에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대략적으로 원 과정하고 유사한 내용인데 일부는 조금 빠져 있고요. 혹은 물리 2에 있는 내용 혹은 그 화학 2, 지구과학 2, 생물 2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내용에 맞춰서 진행이 될 거여서 1월, 2월에는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3월, 6월에는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월 4일 일요일부터 개강이고요. 이 개강하고 난 다음 1월 7일부터 이제 저희가 그 겨울 특강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은 필수로 들으셔야 되고, 입학고사가 있습니다. 입학고사는 아이들이 중등 과정을 충실히 들었는지 확인하는 문제여서요. 20문제, 물화생지 각각 이제 5문항씩 있겠네요. 5문항 60분 진행이 될 거고, 요것들을, 어, 그냥 그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몇 점이 커트라인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특별히 커트라인이 있다기보다는 아이들의 태도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점수가 낮다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여기서 푼 과정이나 혹은 여기에 저희가 시험지 자체를 걷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풀이 과정이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아이가 들어도 될 건지 아니면은 이제 오히려 성적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이제 뭔가 과정에 대한 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뭔가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희가 한 번 더 여쭤볼 수도 있는 거여서 뭐 특정한 커트라인이라기보다는 입학 아이들의
중등 과정을 얼마나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2월, 그리고 3월, 6월에 이렇게 아이들의 과학과 수학에 대한 내용을 조금, 능력을 조금 키워두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